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뵙고 싶었던 그런 분이기도 한데요. 불상조각가 불모 서칠교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뵙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품은 항상 많이 뵈가지고서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는데요. 네. 저희부터 초대석 나와주셨으니까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TV로 보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상 조각을 하고 있는 서칠교라고 합니다. 지금 불상 조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말씀보다는 네. 작품으로서 네. 그리고 사찰에 가서 우리가 만나는 그 불상 성상으로서 네. 모든 것을 대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또 해주셔야 들으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또 즐거운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서칠교 작가님 하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서울 조계사 네. 관음전에 있는 백관음, 이 힐백자가 아니라 백분의 관음에서 맞습니다. 백관음이잖아요. 그게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제게도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몇 년도에 조성을 하신 거죠? 2012년에서 13년 넘어가는 그 시즌에 맞아요. 했는데요. 네. 지금 딱 10년 됐네요. 그러네요. 네. 우연히 구경 갔다가 보고서는 한참을 뜯어보고 이제 기도하시는 분 계시니까 네. 눈치 보면서 가서 또 구경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작품에서 보면은 제가 네. 듣기로는 그 부인 되시는 우리 네. 박혜상 작가님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하셨다고 네네. 들었어요. 그 제가 조각을 하고 네네. 이제 박혜상 작가가 네. 이 채색하는 작업들 네.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해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모도 외모지만 우리 관세음보살님들의 네. 그 색감이 예술이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네네. 아니 보라색 가사 걸치신 분도 네. 계시고 약간 그 황토색인데 어쩜 그렇게 예쁜 황토색, 갈색 뭐 등등등 네. 너무 예뻐서 세상에 야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상에다가 이런 색도 쓰는구나. 네. 예,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존에 네. 그 불상에 채색을 단청을 올리고 하는 것들은 그 오방색이라는 색을 맞아요. 기본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에 문양을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네. 톤이 바뀌고 하는 그런 식의 작업들이었어요. 네. 작업들이었는데 박혜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색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 색을 예쁜 색을 쓰는 걸 좋아해서 네. 이 색을 써도 되겠냐고 저한테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 자기가 쓰고 싶은 색깔들 쓰면서 그렇게 되게 아주 뭐 고민도 하고 힘들고 했지만은 네. 너무 재미있고 뜻깊은 작업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조계사에 가시면 네. 그 대웅전만 들렀고 맞아요. 나가신 분들 네, 많아요. 네. 관음전의 위치가 그렇게 애매합니다. 쉽게 갈 수는 없는 위치에 네, 있어요. 네. 그 찾아가는 재미도 또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그 조계종 총본산이라는 그 조계사에 그쵸. 어떤 정각들이 구석구석에 있는가 이거 찾아가는 것도 되게 네.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우리 박혜상 작가 부인 말씀 네. 잠깐 해주셨는데요. 또 워낙 또 불교계에서 유명하신 분 아니십니까? 아, 그렇죠. 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네. 제가 그 불교 신문이었나요? 그 송광스님의 금강경을 사파와 네. 함께 연재를 하던 게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송광스님의 금강경 책을 받아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파를 이렇게 예쁜 사파를 붙이니까 이런 느낌이 달라지는구나 하면서 참 재밌게 봤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또 사파로 끝나지 않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사파 작업들을 좀 확장을 해서 네. 금강경 선물이라는 책으로 컬러링북으로 그렇게 그 다음 해에 네. 출판을 했었어요. 요즘에 어린 친구들한테 컬러링북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면서요. 네. 색칠 공부라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공부는 공부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한번 그 네. 찾아보시면은 우리 네. 또 서칠교 작가님 그리고 박혜석 작가님께서 어떤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계사 관음전 강추합니다. 일단. 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 두 분은 동창이셨어요.
네, 대학 맞나요? 동창이었어요. 예, 같은 해 다니셨어요? 아니면 조금 차이가 나시나요? 졸업을 같이 했어요. 아, 입학은 제가 먼저 하고. 그러셨구나. 오래 네. 다니셨구나.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예. 그런. 네. 그런데 이제 저기 동국대학교 쪽에서도 부인께서는 또 네. 공부를 하셨어요. 예, 저희가 음. 그 홍대 조속과를 같이 졸업을 하고 네네. 저 사람은 그 고등학교 때부터 불화 단청 이런 것들 태화 이런 부분들. 태화 같은데 관심이 많았어요. 음.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조각에 그런 색들을 입히는 작업들을 좀 했었어요. 저는 그때는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봤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과 연관이 돼 있구나 하는 네. 것에 대해서 네. 크게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했는데 항상 그런 로망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이거 탱화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같이 졸업을 하고 저는 이제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그 홍대 앞에 제일 많은 게 그때 미술학원이었어요. 그렇죠. 졸업 동기 친구들하고 네네. 같이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 사람은 거기 와서 그 일을 도와주고 하는 거 하다가 거기에서 동국대학교 불교미술과가 있다는 거를 미대 입시 관련 자료를 보면서 네네. 찾았고 그리고 나 여기 가야겠다. 그러면서 그 학부를 다시 편입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홍대를 졸업하시고 홍대 앞에서 그 미술학과 지망생들을 가르치시다가 네네. 그 학교 일람을 보고서 어머 이런 게 있었네. 내가 네. 가야 되겠다. 그렇죠. 야, 그렇게 된 케이스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불교 미술 쪽에 네. 발을 들여 놓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편 되시는 우리 서치규 작가님은 언제쯤 손을 잡고 같이 입문을 하셨습니까? 길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해였는데 네. 이 친구가 학교 입학을 해서 그 학교 커리큘럼 안에 불상 조각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아주 소품 이렇게 만드는 네, 건데 네. 지금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있는데 그걸 해보고는 저한테 그 사람이 제가 미술학원 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학원 원장하지 말고 작가 하라. 작품 활동을 좀 했으면 네네.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는데 네. 저는 그때 그 졸업하고 나서 작업은 하고는 싶지만은 이게 그렇거든요. 작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 딱 공백기였어요. 그때가 딱 공백기였어요. 졸업하고 네. 대학원을 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그 뭘 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공백기였는데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네. 그 수업을 듣고는 와서 불상이라는 거를 요즘 사람이 만들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고 했지만 다 고찰들만 다녔어요. 그렇죠. 팔공산 갓바위나 뭐 이런 데 다니고 했으니까 제 고향이 대구라. 네. 그러다 보니까 불상은 그냥 원래 옛날부터 절에 있는 그렇죠. 불상. 그렇게만 생각을 원래 했지. 앉아 계시는 분들. 네. 네. 그랬는데 누가 이걸 새로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깨우쳐줬죠. 그러면서 이런 작업을 내가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조각을 또 한 꼼꼼 했거든요. 아주 꼼꼼하게 작업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러면서 추천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고는 잠깐 생각하다가 네. 좀 자료 좀 보고 좋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네.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야, 그러면은 오늘의 서칠교 작가님을 만들어 주신 분은 이제 부인 되시는 박혜상 작가님이시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뭐 아카데미나 이런 데 만약에 나가서 상을 받으신다면 스페셜 땡스투 하고서는 부인께 그렇죠. 헌사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무튼 참 재밌습니다. 네. 조각이라고 하셨는데 뭐 소조냐 뭐 네. 조소냐 해서 그거 뭐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두루두루 다 작업하는 데는 다 모든 기법을 다 사용하시지 않나요? 네. 그 지금까지의 그 불교 조각 한다 하면은 네. 나무를 깎으시는 분, 목불감, 그렇죠. 목불 섭불, 만들고 맞습니다. 이렇게 주로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다들 그 조각
위주의 그런 작업들을 하셨죠. 네. 우리나라에 목불이 굉장히 유행을 그쵸. 하셨고 네.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목조각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석조각 하시는 분들은 뭐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조각이나 석조각이나 기본적으로 스킬을 습득하는데 그 연장으로 조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연장으로 조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스킬을 습득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뭐 다음 더 깊이 있고 섬세한 작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반이 돼야 되는 네. 그런 시간이에요. 네. 저는 17살 때부터 소조를 해서 대학을 갔고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계속 그걸 했고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불상조각을 할 때도 흙이라는 재료 그 재료를 가지고 하니까 내가 네. 지금까지 해왔던 거라 그렇게 크게 재료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도 없었고 네. 내가 요거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그 가장 저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를 선택을 한 게 흙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소조를 기반으로 해서 소조가 이제 흙을 빚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쵸. 그 소조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불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말려서 토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청동으로 주조해서 네. 청동불을 만들거나 네. 뭐 철불을 만들거나 이게 네. 그 철불이나 그 동불이나 이런 네. 것들은 다 주조거든요. 그쵸. 주조는 쇠를 녹여서 네, 붓는 네.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은 그 주물의 그 원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 원형을 제가 흙으로 작업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이걸 지금까지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갑자기 말씀 들으니까 철불, 토불, 목불 하니까 그 다나소불이라고 그 다 이렇게 왜 모양으로 찾지 마라 뭐 이러면서 그 네. 얘기 보면은 스님들의 그 옛 이야기들 많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목불은 불을 건너지 못하고 네. 뭐 철불도 그렇고 뭐 또 토불은 물을 건너지 못한다. 결국에 거기 깃들어 있는 정신이 중요하다 하는데 그렇죠. 불교 조각 쪽으로 이렇게 네. 조성을 하시는 쪽 넘어오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창작을 해서 작품을 네.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네. 나의 어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다 보여주고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감상과 비평은 그들의 몫이지만 네. 불교는 아무래도 이 조각과 불교 조각과 불교 이런 어떤 조성하는 작품 조성이 네. 고객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네. 감상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대상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 참 많으셨을 것 그 같아요. 고민하느라고 한 10년 걸렸어요. 네. 돌을 닦으셨군요, 진짜. 그것만 계속 한 건 아닌데 10년간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도 발표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표하고 네. 그 발표를 할 때마다 보는 사람들의 그 의견이나 얘기들이 많이 잔소리나 욕이나 이런 거 다 들어요. 욕이나 욕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게 무슨 부처님이야. 그래. 그 저는 학교 다닐 때 구상조각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네. 사람 만드는 데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 부처님도 사람을 그쵸, 기반으로 그쵸. 해서 이렇게 만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재주를 다 쏟아 부어가지고 정말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렇게 네. 불상이라고 딱 만들어서 어허. 딱 발표를 했어요. 네. 했는데 사람들이 전혀 부처님 같은 느낌이 안 든다. 저는 부처님을 만들었는데 부처님 같은 느낌이 안 든다 그러면 이거는 저한테는 청천벽력이죠. 그 왜 그러냐. 사람들의 느낌이기 때문에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해요. 그렇죠. 하여튼 아닌 것 같아. 네,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아닌 것 같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수렴을 해보니까 너무 사람 같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랑 별로 다르지 않다. 사람 같다는 거예요. 부처님 안 같다, 사람 같다 하는 거는 그 안에 제가 생각할 때 그때 판단으로는 그 안에 성상이 가져야 하는 성스러움 이게 빠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채울 건가 하는 그러게요. 그 고민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해야 되나? 요걸 요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전국에
정말 조성 잘 됐다는 부처님 다 찾아가서 보는 거죠. 네네. 저 부처님 내 거하고 뭐가 다른데. 그렇게 비교하면서 네. 다른 부분들 찾고. 그리고 뭐 단순히 불상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 불상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남아시아, 인도에 있는 불상들까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훑어보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서양의 신상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제가 서양 신상들을 먼저 접했잖아요. 그렇죠. 서양 조각을 배웠으니까. 근데 그 신상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그 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게 막 섞여서 빠질 건 빠지고 남을 건 남고 하면서 네. 이제 그 제 부처님의 모습이 그때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제는 뭐 이렇게 아기 부처님이 열반상으로 딱 이렇게 누워 계시는 네. 거 백골록 내밀고 그래도 다 보면 부처님 이렇게 알 네. 정도로 네. 우리 서치교 작가님 그 작품을 보면 다들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세계 불교도 참 많잖아요. 저는 네. 예전에 싱가포르를 98년도에 갔더니 동남아 어느 사찰이었는데 네. 들어갔어요. 근데 부처님이 7분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신 스님께 이거는 어떤 부처님이십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던가 아미타 부처님이라던가 했더니 이쪽에서부터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요일별 붓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요일별 부처님이 계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원하는 그 모습에다가 기도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날에 맞춰가지고 네.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웬지 해가지고 요일별 부처님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다. 네. 그 얘기도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서 작가님의 작품들 그리고 또 이제 성상으로서 네. 법당의 점안식을 통해서 안치가 돼 있는 우리 부처님을 볼 때 네. 아마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조금 틀에서 벗어났지만 자유로우면서도 뭔가 기본을 갖춘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저도 그 부분은 안 놓치려고 항상 애를 써요. 네. 그 제가 조각이 경직돼 있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약간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어디든 찾아서 넣어요. 네. 넣는데 그게 뭐 손가락 끝이 될 수도 있고 발가락 끝이 될 수도 있고 네. 옷자락 하나가 이렇게 살랑 들릴 때도 있고 아하.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때 집어넣고 있는데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너무 그 규범이 90년대에는 그 불상조각은 이래야 돼 하는 규범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사람같이 만들어도 이거 불상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 들었던 건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꼭 그 요일별 부처님 아까 말씀하신 네. 형상에 그렇게 구애받지 마라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생각도 제 머릿속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도 그런 너무 규범들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쫙 퍼지니까 예전에 같으면은 10명 중에 9명이 이거 안 돼 이랬는데 좀 뭔가 새로운 걸 내놓으면 10명 중에 5명은 이러고 가고 갸우뚱하고 가고 안 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없어요. 갸우뚱하고 가고 나머지는 오 괜찮다. 뭐 이렇게 정말 재밌다. 새롭다. 신선하다. 그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기본은 갖추고 있대 유연하게 넘나드는 어떤 것들을 이제 네네. 사람들 사이에도 많이 퍼져가고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마 그 10년간의 그 수련이 그렇죠. 바탕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면벽은 아니셨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죠. 화두처럼 네. 고민을 하셨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매년 작년 부처님하고 올해 부처님하고 또 모습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이를 먹고 미감이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거 보면 뭔가 너무 좀 어린애 같고 풋 냄새 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에는 살짝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하고 하는데 그게 내년 되면 또 바뀔 거고 그렇겠죠. 후년 되면 또 바뀔 거고 네. 그럴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갖고 있는 미감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가장 아름답다, 좋다, 부처로서의 모습은 이렇게 해야 될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네.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네. 제 상상을 그렇게 그렇죠. 표현하는 거예요. 세월과 함께 또 네. 나의 바뀜과 함께 성숙과 함께 음. 그렇게 변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최근에 제가 가장 최근 걸로 서 작가님 작품을 네. 본 게 아마 그 부산 송정의 그 복합 문화명상센터 쿠무다 네네. 개원식 때 서가모니 부처님 상인데 네. 저희도 그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거든요. 네. 이 이사장이신 쿠무다 이사장이신 주석 스님께서는 어떤 그 요구를 하셨고 고객의 니즈는 만족이 되었는지. 니즈가 상당하셨죠. 대단하시죠. 네. 그 주석 스님을 처음 뵌 게 그 박혜상 작가 때문이었어요. 박혜상 작가가 한 7년 전에 첫 번째 컬러링 북을 출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직 즐거움뿐이라는 예. 그 정토 삼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컬러링 북입니다. 네. 그 책이 처음 나왔는데 이 책을 갖고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뭐라도 하고 싶은데 책이 나왔는데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지? 그래 여기저기 막 물어보다가 어떤 스님께서 부산 송정에 가면은 쿠무다라는 북카페가 있다. 그때는 북카페로 하셨죠. 북카페가 있다. 거기 가서 스님께도 인사드리고 그 책도 소개해드리고 그래라. 그래서 부산 내려갔어요. 부산 쫙 내려가가지고 이제 스님 만나 뵙고 북카페 좋더라고요. 그 바닷가에 그 특유의 그 송정의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거기에서 스님께 그 책 드리고 책만 드립니까? 아니죠. 저는 불상조각하는 서칠교입니다. 인사드리면서 제 작품 그 카탈로그를 하나 드렸어요. 그걸 드리고 이제 드리고 스님이 이렇게 보시더니만은 그 자리에서 그게 벌써 7년 전이에요. 그렇군요. 바로 이불상 좋다. 그러면서 이불상 조성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러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틈틈이 또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인사드린 분은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작년 초인가 그때 이제 스님께서 재작년에 쿠무다 처음에 이제 그 명상센터 만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때 그 부처님 앉아 계신 항마촉진으로 앉아 계신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 사진을 딱 주시면서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 부처님이 서 계신 걸로 조성해 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러셨어요. 입상으로 해달라. 이 부처님 앉아 계신 분 세워주세요. 이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상을 조성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극장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극장에다 설치를 하게 되니까 어쨌든 무대를 항시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움직이셔야 된다. 이동식. 처음에는 위에서 내려온다, 밑에서 올라온다, 뭐 하여튼 온갖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다 상상을 하고 이건 어때, 이건 어때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상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집이 지어지고 어느 정도의 이게 실물이 나타나니까. 상상이 정리가 돼요. 그쵸.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그 스크린 뒤에서 쫙 앞으로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쿠무다에 계시는 극장에 계신 부처님이 그 기획이 끝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조성을 하고 하는 동안에 이제 움직여야 돼. 무대 위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무게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뭘로 해야 되냐? 그럼 청동보다 훨씬 가벼운 그 알루미늄 주조를 하면 청동보다 한 3배 정도 가볍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로 합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을 다 이렇게 극복을 하면서 그렇게 조성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 절에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 처처마다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게 우리 서칠교 작가님 같은 아이디어와 또 우리 주석스님 같은 고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민을 갖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 조계사 관음전도 그랬어요. 조계사 관음전 너무 재밌었던 게 그 건물이 모텔 건물이었잖아요.
사들이시는 거잖아요. 지금 성역 조성하느라고. 모텔 건물이었는데 그걸 딱 샀어요. 사서 네.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때가 마침 조계사 창건 100주년 맞습니다. 네, 맞춰서 그 관음전을 낙성을 했는데 그런 공간이 있다. 서작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일단 그 다 뜯어놓은 공간을 봤어요. 봤는데 네. 천정이 낮고 옆으로 쫙 퍼져 있어. 네.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했던 네. 그 불단 위에. 수미단 네. 뭐 이렇게 법상 경상 네. 못 나요. 그쵸. 높이가 2,400이면 우리 집 아파트 네. 높이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그런 식으로 불단을 조성하면은 꽝이죠, 완전히. 그래서 그 공간에는 이러한 게 좋겠고 그리고 또 창건 100주년에 맞춰서 이제 99 관음의 주불까지 100관음을 조성을 해야 되고 과거의 33불, 33관음, 현재의 33관음, 미래의 33관음 이런 개념을 갖고 이제 컨셉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조형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제 일이죠. 네. 갖고 계시는 생각을 조형적으로 푸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 물론 제 생각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우리 그 고객이라고 말씀하셨던 스님들께서 그분들이 저에게 이제 그런 과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싶어 이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막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예들이 있잖아요. 뭐 중국 예, 일본 예 그렇죠.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 있는 그 네. 많은 그 신전과 성당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오거나 또 아니면 또 독창적으로 생각하거나 해서 그 공간에 맞는 그런 것들을 네. 맞춰요. 그래서 그 관음전 같은 경우에는 불단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불단이 공약물이 아예 법당에 예, 예. 놓여지질 않아요. 네. 이 뭐야 이거 그러면 그런데 여기 공양단 놓으면은 법당이 꽝 예. 되니까 안 됩니다 했더니 본전관님께서 그냥 바닥에 네. 딱 계세요. 그 네. 2만 높이 그러니까 한 네. 30cm 되는 맞아요. 돌판 큰 거 위에 포디움 위에 계십니다. 예, 그 위에 앉아 계시니까 네. 그것도 좌상으로 할 거냐 입상으로 할 거냐 그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좌상으로 하면 너무 낮으니까 푹 꺼져 보인다. 입상으로 하면은 이 넓은 공간에 좁빗하게 서 있으니까 이게 또 카리스마가 없어질 것 같은데. 안 맞고. 예. 그래서 네. 그 방가상이라는 거를 거기에 그 제안을 했고 네. 그게 이제 다 이제 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고 해서 그런 형상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재밌어요. 작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읽고 나의 의도를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그런 게 이 작업의 진짜 큰 재미거든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작업실에 앉아서 세상과의 문을 닫고 자기 수련을 통해서 불상만 만들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는 좀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는 게 지금 생각이에요. 우리 서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국 불교 1번지라고 네.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계사에서 네.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는 거. 네.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그만큼 자신 있는 전통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뿌리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 스님들께서 그런 시도를 하고 여유 있게 풀어주지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 작가님이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왜 그렇게 의뢰를 할 때 기대가 있잖아요. 네네.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네. 꿈과 희망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를 쓰죠. 해놓고 네.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예 네. 없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네.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성하는 동안에 애쓰고 머리 쓰고 그렇게 계속 맞아요. 고민하고 하는 것들을 옆에서 네. 보셨으니까 최선은 다했구나 네. 하는 정말 그런 거죠. 그 전통과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견영과 발전 네. 그것이 함께 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20세기, 21세기 불교 문화를 또 후세에 네. 어떤 특성을 가지고 개성을 가지고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불교 불상조각가 우리 불모 서칠교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서칠교 작가님 하면은 또 빼놓고 가면 안 되는 얘기가 네. 이제 해마다 열리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 네. 국제불교 박람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연이 되셨습니까? 국제불교 박람회를 그 예전에는 그냥 불교 박람회라는 식으로 되게 뭐 좀 야시장스럽게 맞아요. 뭐 그렇게 네.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그거를 불교신문, 불광 뭐 그런 데서 이제 주최를 하고 해서 네. 그 지금의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로 시작을 할 때 이제 처음에는 작가들이 이게 뭔가 박람회? 뭔가 이러면서 네. 참여를 이렇게 권유받았을 때 사람들이 다들 그러면서 어. 되게 의아해하고 했어요. 네. 그때 마침 이제 저도 그 참여를 좀 권유를 받았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다들 이제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좀 참여를 같이 하자. 아하. 평소에 예전에 그 불교 박람회라는 데를 갔었어요. 가서 봤는데 이런 데서는 난 전시를 못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또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랑은 다르냐 아하. 그랬더니 이거는 이번에 완전히 기획을 다르게 하고 불교 박람회라는 거 안에 바프 그러니까 붓다 아트 페스티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가들만의 영역을 따로 만들어서 네. 거기서 전시를 하려고 한다. 취지가 너무 좋아요. 좋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작가들이 개인적으로 전시를 하고 하는 게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거든요. 그 갤러리 대관부터 그렇죠. 기획하고 광고하고 그리고 또 뭐 거기 제작하고 이런 거 다 작가가 혼자 해야 되니까. 작품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 그러고 한번 나가서 했는데 딱 그거 있잖아요. 3-4번. 3번은 해야지. 한 번만 하고 그만두면 어떡해.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3번은 어쨌든 3번은 해야지. 그래서 3번을 연달아 이렇게 출품을 하면서 네. 그게 좋든 싫든 간에 그래 나 이거 계속 해야겠다. 매년 나에게 하나의 큰 숙제를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매년 다른 작품들을 거기 그렇죠. 내보여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런 게 되게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거 준비하는 기간이 또 따로 이렇게 되면서 네. 그것도 또 나름 작업하는데 재미예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이런 걸 원래는 요걸 내서 사람들하고 또 만나고 네. 다음엔 또 요걸 내서 다른 걸 내서 또 만나고 그런 재미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반 뭐 불자도 있고 또 네. 불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거기 또 뭐 먹을 거 사러 왔다가 또 뭐 소품 있어서 예쁜 거 집어가 그러는 네. 케이스들도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섹션이 나뉘어져 있어서 네. 예술 작품 또 뭐 먹거리 네. 또 뭐 이제 건축까지 뭐 네네. 온갖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탁도 종류별로 가서 골라올 수 있고 한데 그렇게 가서 나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뭐 조계사 관음전에서 봤던 그 작품 같은데 작가가 서칠교 작가였어? 네. 이런 작품도 있네. 이렇게 대중이 좀 쉽게 좀 뭐랄까요?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전에는 뭐 어디 사찰에 갔더니 너무 예쁘다. 네. 끝이죠. 누굴 붙들고 물어보겠습니까? 이 네네. 작품은 누가 하셨나요? 혹시 제가 좀 가서 만나 뵙거나 작품을 좀 볼 수 안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불교 박람회가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놓치기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 좀 폭넓게 제 그렇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네. 보여주고 그러고 싶다는 네. 생각이 그거랑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최하는 뭐 전시를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갔어요. 중국에서 하는 3번, 대만에서 하는 전시, 그리고 또 이제 서울에서 하는 전시, 네. 그리고 온라인 전시까지 아하. 빠지지 않고 그렇군요. 지금까지 아주
개근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은 또 저희 네. 불교 방송이 준비를 하고 있는 네네. 행사 때문에 또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4월 그 7일부터 4월 10일까지 바로죠. 네. 네. 그때 대구에서 저희 또 대구 불교 방송 야심차게 준비해서 저희가 본사와 함께 지금 전격적으로 하고 있는 네. 대한민국 불교 문화 엑스포입니다. 여기에 또 작품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한다고 하는데 제가 또 빠질 수가 안 없어서. 되죠.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좀 되게 일정이 좀 음. 바쁘기는 한데 그러게요. 그래도 네. 일단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음. 너무 큰 차이예요. 음. 잘하고 못하고는 음. 조금 차이인데 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아, 그래서 맞아요. 좀 바빠서 좀 미흡해서 그래서 내보였을 때 좀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거 겁내지 않고 그냥 안 되면 안 된 대로 잘 되면 잘 된 대로 네. 일단은 무조건 한다. 그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 작가들 글 쓰는 작가분들 얘기가 네. 누가 작가냐 그랬더니 뭐 10년 20년 혼자 썼다 지었다 하는 사람이 작가가 아니라 일정한 정해진 그 디데이까지 작품을 내는 사람이 작가다. 뭐 그런 얘기들을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서 작가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네.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네. 한다는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돌아다 보면은 발전을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매년 한 번씩 그렇게 그런 행사를 통해서 네. 작품을 발표를 하고 어쨌든 자료가 남고 그러게요. 그리고 그때에 만났던 인연들이 2년, 3년 후에 또 다른 인연으로 또 저한테 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뭐 쿠무다에 우리 또 얼마 전에 그렇게 서거머니 부처님도 조성하셨고 네. 관음전은 조교사에 이렇게 100분을 또 모셨고 또 그동안 작품 활동하신 거 보면 금강역사도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아기 부처님을 다양한 모습 표현한 것도 다양한데 이번에는 어떤 작품에 도전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는지 아니면은 그날 짜잔이면은 뭐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요. 그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이 이제 늘 그렇게 아주 새롭고 그런 거는 우리가 불교 조각이라는 큰 틀 안에 있기 네. 때문에 거기에 네. 제가 뭐 다른 걸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시가 대구예요. 제 고향이 대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대구에서 하는 네. 대구. 야, 그러네요. 그래서 네. 더 빠질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울에서 그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 좀 이동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네. 최대한 무게를 좀 줄이는 아하. 그런 작업들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청동 작업 이런 작업들은 좀 뺐어요. 뺐고 그리고 청동 작업하기 전에 있는 그 원형 작업들 위주로 그렇게 가요. 가는데 거기 설법인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또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뭐 그냥 이름만 이야기하면 모르죠. 어떤 형상인지는 모르죠. 보러 가셔야죠. 네, 네.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하는 네. 불교 대한민국 불교 문화 엑스포입니다. 저희 또 BBS에서도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서 또 아까 말씀하신 주석 스님도 또 이벤트 네. 겁석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개막식도 유튜브로 또 중계를 할 예정이고 많이들 좀 동참하셔가지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 작가님 앞으로의 발언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발언은 그냥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쭉 보면 앞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그렇게 멀리 보고 살지를 않았어요. 멀리 10년 뒤에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고 진짜 발 앞에 발 앞만 보고 지금까지 아하.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바로 발 앞에 있는 한 발 내디딜 그 자리를 잘 보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이제 그거 하나 한 발 한 발 그렇게 나가는 게
모이면 뭐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돌아다 보면 아 이만큼 왔거나. 네. 자, 불교계에서 또 앞으로도 또 꾸준한 활동 우리 네. 또 부인과 함께 또 좋은 모습들 꾸준하게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저희 시그니처 질문이 있어요. 우리 서채교 작가님께 여쭙겠습니다. 내 인생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한 사람은 음. 그 박혜상 작가입니다. 아, 너무 뻔하죠. 밖에 계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지금. 아 그게 아니라 농담입니다. 진짜 음. 생각을 해보면 음. 우리 박혜상 작가하고 지금 지나온 시간이 94년부터니까 와우. 그때 사귀기 시작했어요. 29년 정도 되셨네요. 어제로 제가 네. 사귀자고 이야기한 지 한 만일이더라고요. 그걸 다 오늘 만 세셨어요? 하루예요. 와우. 오늘이 만 하루째예요. 그 네. 센 게 아니라 요즘 네. 그 앱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해놓으니까 이게 쭉 나와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박혜상 작가가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만일이야 뭐 이런 어머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만일이라는 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만일에. 아. 만일에 이런저런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만일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만일을 만 하루째 지금 그 정말 영혼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심판관 같은 그런 심판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야기는 한 적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싶다. 뭐 했을 때 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런 건 어때? 아니면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거는 또 여지없이 너무 좋다. 저 사람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거 보면서 제 작업 그런 재미로 작업할 때도 있거든요. 누가 막 작업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야 너무 좋다 이런 소리 한번 하면 작가들은 또 그 뽕 맞고 다음 또 신명 나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네.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옆에서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요즘 그 박 작가한테 제가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또 작업 들어가셨나 네. 봐요, 우리 박 작가님께서도. 그 이제 서로 이제 미감은 조금은 달라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장점도 달라요. 네. 저는 형태에 굉장히 민감하고 저 사람은 색감이 굉장히 민감해요. 이제 그런 서로 갖추지 못한 부분들을 잘 서로 도와주고 보완을 보완하면서. 그게 잘 되면 좋은데 네. 앞으로 계속 잘 되도록. 네. 마무리까지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 네. 서칠교 작가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지금까지 네. 어떻게 보면은 생활의 동반자이고 영원의 동반자이고 네. 그리고 이 작품 세계의 동반자인 네. 부인이신 우리 박혜상 작가님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부분만 이야기를 했네. 원래 그런 거예요, 방송은. 네, BBS 초대석 오늘은 서칠교 작가님 모시고 참 좋은 말씀, 인생 이야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 대구에서 정말 멋진 그런 전시회 되시길 바라고요. 네. 앞으로도 멋진 우리 불상들 만날 수 있는 시간들 계속 오래오래 부인이신 우리 박혜성 작가님과 함께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